안녕하세요. 하이. 굿모닝. 자, 이제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모닝 텐트예요. 할 얘기거리들이 제법 많은데 모닝 텐트에서 할 거는 모닝 텐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촬영 방식이 어울린다 싶은 것들은 조금 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가시죠. 첫 번째 모닝 텐트. 오늘의 첫 번째 텐트는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벤탄쿠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주말 리그 경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벤탄쿠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것도 꼭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나 혹은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로테를 막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일정들이 단순히 이 지금 UEFA 대항전뿐만이 아니라 수년된 경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월드컵이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 로테이션을 돌린 케이스들이 타이트한 스케줄에 더해지면 조금 어려워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팀들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11월에 한번 조금 난감한 상황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미끄러지는 팀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2월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꽤 많이 벌어지는데, 자, 리그 경기만 정리를 해보면 좀 이변들이 있었잖아. 이변 내지는 덜미를 잡힌 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무승부, 포터가 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포터 이야기는 좀 따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앙 펠릭스라거나 새로운 선수들이 어떤 고군분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무승부였고요. 물론 여기는 또 이따 얘기할 50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 브랜트포드한테 무승부, 공식전 3경기째 무승부입니다. 이것도 역시 50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스날의 경기력 이야기도 뭔가 좀 하긴 해야 돼요. 오늘 모닝 텐트에서 그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140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또 지금 아스날도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째 무승. 그 다음에 뉴캐슬, 카슬도 본머스한테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리그 최근 3연무예요. 승점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 10승인데 무승부가 11무야. 뉴캐슬은 아마 돌아오는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사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포를 가진 여러 가지 포워드 자원을 좀 투입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영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 토트넘은 레스터에게 4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패야. 2승 3패.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요 와중에 맨체스터 영구 두 팀은 각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즈전에 승리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이었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는 빌라를 상대로 또 승리를 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입니다. 머지사이드 더비. 내일 새벽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또 다른 리그도 볼까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클럽 월드컵에서 5번째 우승. 사실 클럽 월드컵은 저는 다른 것보다 유니폼의 간지를 추가하기 위한, 물론 저는 너무 앞쪽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완전 예뻐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클럽 월드컵 이거 딱 하나 박혀 있으면 멋있잖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이제 0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11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6경기 15승 1무, 어마어마하죠. 또 무실점. 빨데, 그 다음에 쿤데, 다 좋아요. 센터 아라우호. 지금 영주형 약간 흥분 상태인데, 이 맨유도 지금 테나흐 감독이 그 와중에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 테나흐 대 이 차비, 맨유 대 바르셀로나의 유로파 경기는 나는 사실 여러 가지 그림이 그냥 이 감스트, 이상호, 송영주, 단군, 송영주, 이 그림이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탈리아, 독일, 파리 생제르맹 쪽을 보면 밀란은 이 토리노 상대로 1대0 지루가 득점하면 승리했고, 그 다음에 유베, 피오렌티나 상대로 1대0 승리, 라비오의 득점이 있었죠. 블라우비치가 골만 흔들었는데 이건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나폴리 오늘 새벽에 이제 주원형, 찬우 형이 중계 방송을 같이 보면서 라이브 송출을 했죠. 김민재 선수가 오시멘 머리를 갖다 대면서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인텔에는 삼프도리아 원정을 갑니다. 삼프도리아 원정을 가요. 그 다음에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0 승리를 거뒀어.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야, 이게 진짜
그 3연무 영상 제작한 다음에 컵대회 포칼 포함해서 3연승 중. 아, 바이언 이상해. 우리랑 되게 이렇게 반대로 잘 엮여. 요상해요. 예. 그 다음에 PSG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전에 3대1로 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스쿼드에 지금 장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좀 팀이 좀 어수선하죠. 복통들이 막 있고 뭐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텐트 이 토트넘 비상입니다. 요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벤탄쿠르의 부상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깝죠. 나는 뭐 이래저래 부상 선수는 다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운드 레스터한테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4대1 실점이었는데 여러분 경기 다 보셨잖아요. 좀 많이 어려웠죠.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에서 레스터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사실 득점 장면도 이 초반부에 빠르게 나와서 그렇지 이거 약간의 아다리였잖아. 흔히 얘기하는 그 피파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그 약간의 아다리. 근데 그 이후에 과연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이 있었는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체적인 판을 레스터가 쥐고 흔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 라인을 구성했던 게 소니, 케인, 클로셉스키입니다.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활약은 어땠나요? 손흥민, 케인, 클로셉스키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클로셉스키는 요즘 좀 최근에 좀 안 보이는 모습이 잦아요. 소니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묶여 있었어요. 케인 그 어떤 토트넘의 선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케인만큼은 혼자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에서는 케인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먹힌 형태가 된 거죠. 꽁꽁 묶였다. 수비라인 같은 경우에는 로메로가 징계를 못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와, 여러분 이 선수는 이게 따로 다뤄야 되죠. 이거 다이어 어떡합니까? 에릭 다이어의 호러쇼. 이게 호러쇼? 아니 호러쇼라는 표현을 좀 바꿀까요? 호러쇼는 보통 막 백패스 미스하고 야야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비를 안 해. 근데 이게 정말 주원이 형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발을 냈다가 접히고 완전히 제쳐지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뻗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 주춤주춤 뒤쪽으로 물러나야 되는.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다이어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관련된 부상 이후에 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느낌? 근데 이제 다이어가 그런 것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안타까워할 텐데 그런 것보다 이 선수도 성격 좀 독특하잖아. 이제 다른 미스가 있었을 때 막 좀 몰아하는 장면이랑 이런 게 좀 같이 겹쳐가지고 하여튼 다이어는 지금 너무나 좋지 않아요. 이 실점 과실만 생각을 해보면 비중이 좀 커. 그러니까 다이어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요리스 부상으로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포스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타타루시아누 얘기하면서 밀란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둘 다 서브 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좀 불안함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스터도 사실 뭐 약간 둔한 느낌이 있어. 이 선수가 워낙에 등치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레스터에게 일단 레스터는 이 남팔리스 맨디의 슈퍼 원더골을 시작으로 경기가 좀 쉽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뒤에도 시종일관 토트넘을 어렵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은 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거랑 뭐 별개로 또 이 페드로 포로 영입됐잖아. 근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쳐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의 장점은 크로스 킥입니다. 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포로를 지금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초반에 어려운 모습을 겪었다가 지금 팀의 핵심적인 선수가 된 수비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초반에 얼마나 고생했어. 한두 경기. 근데 지금 리산드로 경기 나오자마자 물론 이건 테나의 기지예요. 경기가 갑자기 볼이 돌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영입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처럼 포로도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막 어우러지는 느낌은 또 안 들죠. 혼자 나름대로 막 돌파하고 크로스 올리고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또 애매한 감이 있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가 이제 듀스버리오 그다음에 남팔리스 맨디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먹혔어요. 자, 그나마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레스터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던 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1인분급의 이 경기에서 1인분급의 활약을 해준 게 누구였냐? 바로 로드리고 벤탄쿠르입니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이제 유벤투스에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적할 당시 기억하시나요? 오히려 유벤투스 팬들이 이 선수
단점 좀 있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 오히려 유벤투스 팬들이 좀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폼이 썩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은 좋아. 근데 앞쪽으로 가는 패스 좀 아쉽. 그리고 시야 넓진 않아. 시야 넓진 않아. 그 다음에 잔실수 좀 있지 않아? 기복도 좀 있고. 근데 왜냐면 유벤투스에서는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쭉 보내왔던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긴 해. 근데 이게 거친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유벤투스 팬들이 야 벤탄쿠르가 좀 이런 단점이 있다라 그랬는데 사실 토트넘 넘어와서 저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스쿼드 구성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선수 누구냐 뽑는다면 저는 뭐 벤탄쿠르라고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상이 잦은 거는 조금 있지만 앞쪽으로 그래도 공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공을 운반해줄 수 있는 모습도 있고 그 사이에 성장을 좀 했나? 이런 생각. 볼은방 괜찮거든요. 공격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리고 생각 외로 창의적인 패스가 제법 나와요. 뭐 전환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꽤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벤탄쿠르는 지금 이래저래 결과적으로는 이 토트넘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벤탄쿠르가 이번 레스터전에서 이 59분 60분 넘어가는 정도 타이밍에 남팔레스 밴드랑 경합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거 아마 경기 같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얘기했잖아. 화면상으로도 무릎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이거 짧은 부상이 아닐 것 같은데 좀 큰 부상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아파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얘기가 나오고 있고 6개월에서 7개월 회복 기간. 이게 뭐 재활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땡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즉 바꿔 얘기하면 시즌 아웃이다. 아직 구단 공식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유력 언론들과 기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벤탄쿠르는 부상인 거죠.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자, 현재 토트넘 중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 호이비에르 있죠. 그 다음에 벤탄쿠르, 비수마, 스키파페사르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보자. 호이비에르 저는 그래도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계점이 좀 명확하죠. 한계점이 있어. 그렇잖아요? 벤탄쿠르 지금 부상이야. 비수마 피로골절 부상 수술이에요. 스킵 좋았던 타이밍이 있었죠. 근데 최근의 폼은 아직까지 다 올라온 느낌이 아니야. 파페사르 아직 어리죠. 경험이 많은 선수가 아니죠. 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황에 이게 벤탄쿠르 부상, 비수마 부상, 폼 안 좋아, 어려, 한계가 있어. 근데 이 선수 지금 셋 남았네. 이러면 중원이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 당장 주중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전. 이때 호이비에르는 징계로 못 나와요. 그러면 스킵사르 조합이 강제 가동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이어를 올려 쓰는 건 어떨까? 하지만 다이어의 최적의 위치 바로 벤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 위치 선정 폼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게 지금 다이어 지금 상황에 미드필더 라인에 두면 이거 팀 와해됩니다. 뒤에 있는데도 그렇게 팀에 끼치는 파괴력이 센데 미드필더 라인에 거기에 세운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 그럼 이게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토트넘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 지금 우리 PPT에도 나와 있잖아. 벤탄쿠르가 추가적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비수마 부상인데다가 요리스 부상이고 세세뇽 햄스트링 부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보면 콘테 감독도 부상이었잖아. 담당 부상. 영 보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 원래 콘테 감독이 지구 이기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본인 컨디션 안 좋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보다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이거 계속 경기 중에도 얘기하지만 팀원들 과반 이상의 필드 플레이어 부진하다 이러면 이건 감독 전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에 2명, 3명이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지? 어떤 게 문제지? 바꿔줘야 되나? 근데 이 정도 숫자, 이거 지금 당장 봐봐. 뭐 이 경기야 전술 전략적으로 먹혔다고 치지만 지금 토트넘 선수 중에서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몫을 하는 선수가 많이 없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거는 콘테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어쨌든 토트넘 지금 쉽지 않은 상황. 네, 이거 과연 어떤 식으로 콘테 감독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4위 아직까지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챔피언스리그도 막 타타루시아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그래도 해볼 만한가?
그런데 밀란 팬분들이 이 경기 때 이제 또 우리 같이 막 라이브 보잖아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가? 라는 이야기를 재미삼아 도내로 보낼 정도로 토트넘도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매한가지다. 네.